우리 몸의 여러 부위 중에서 딱딱하면은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부위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귀입니다. 박사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이 망가지기 직전에 보내는 신호가 따로 있나요? 가장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의 조직들은요, 망가지기 전에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생기냐면은 딱딱해져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여도요, 만졌을 때 딱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이제 주의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데, 특히 우리 몸의 여러 부위 중에서 딱딱하면은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도 좀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부위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귀입니다. 귀를 만졌을 때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다면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귀가 딱딱한 상태에서 이렇게 귀를 반으로 접으면 더 통증이 있겠죠. 그래서 귀를 반으로 접었을 때 하고 통증이 느껴진다면은 이건 조금 건강에 위험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귀라는 게요, 이 귓볼은 그냥 지방하고 결합 조직이 있는 부위거든요. 말랑한 곳. 그런데 이 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귓바퀴예요. 이 귓바퀴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골은 65에서 80% 정도가 수분이고요. 그리고 한 15에서 20% 정도가 콜라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콘드로이친 같은 그런 탄성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뼈보다는 만졌을 때 연골 조직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말랑한 것이 특징인데 그게 아니라 딱딱하다. 그리고 딱딱하다 보니까 아프기까지 하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연골이 노화가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콜라겐도 더 그 콜라겐의 질이 뻣뻣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졌을 때 귀가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연골이 귀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만졌을 때 귀가 딱딱하다면은 우리 몸의 다른 곳에 있는 연골들도 같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노화가 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연골이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부위가 바로 우리 소중한 척추입니다.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 이 디스크는 가운데는 말캉한 연골 조직이 있고요. 우리가 이 부위를 수액이라고 하고 그 겉에를 섬유윤이라고 하는 질긴 조직이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수액이라는 연골에서도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다 보면은요, MRI로 이 척추를 찍었을 때 이 수액의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검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블랙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디스크가 되면은 이 연골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뻣뻣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가했을 때 원래는 쿠션 역할을 해야 돼요. 말캉말캉하면 압력이나 어떤 자극, 압박에 대해서도 쿠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뻣뻣해지면은 그런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압력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섬유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섬유윤이란 조직이 잘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윤이 찢어지고 그 부위로 수액이 탈출해서 그 주변에 지나가고 있던 신경을 눌렀을 때 통증이나 저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라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를 예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디스크에 있는 연골이 말캉말캉 부드러운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노화가 되고 있다면 그만큼 디스크가 쉽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귀가 딱딱하다고 해서 무조건 블랙 디스크가 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귀의 연골이 노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위의 연골에서도 같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은 연골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귀 연골이 좀 딱딱하다라고 한다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3가지 수분, 콜라겐, 비타민 C를 잘 섭취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귀가 딱딱한 분들을 위한 귀 마사지하는 방법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알려드렸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귀 마사지하는 걸 습관을 하시면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2번째로 또 딱딱하면은 이게 또 건강 위험 신호가 되는 부위가요. 바로
뒷목이에요. 저도 지금 약간 뒷목이 좀 뻣뻣하고 딱딱한데요. 우리 몸의 근육들 가운데서 가장 딱딱해지기 쉬운 근육이 바로 이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승모근의 상부, 그리고 두판상근, 뭐 방긋근,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육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처럼 이렇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핸드폰 보면서 화면을 오래 보고 있거나, 이렇게 일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근육들이 계속 긴장이 되겠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아니면 성격적으로 긴장을 잘 하는 경우에도 이 목 뒤에 근육부터 바로 굳게 되는데, 이 목 뒤의 근육들이 이렇게 바짝 오그라들고 수축이 되었다가 원래 이게는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고 그렇게 수축된 상태가 계속 되면은 이 혈류가 감소를 합니다. 혈류가 감소가 되면 젖산이나 피로물질,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계속 쌓이고요. 그런 것들이 근막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두툼해지면서 만졌을 때 우리가 뒷목이 되게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박사님,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혈압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긴 한데요. 혈압이 올랐다고 해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긴장 상태가 이제 오래되면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점점 이제 항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고요. 그러면서 혈류가 떨어지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뻣뻣해지게 되고요. 같은 이유 때문에 혈압도 오르게 돼요. 그래서 뒷목이 뻣뻣해요. 이제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자주 있다고 하면은 혈압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혈압은 높지 않고 정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목이 자주 굳는다면 이거는 자율신경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은 이유 없는 두통, 뭐 어지럼증, 그리고 목에 자꾸 뭔가 걸린 듯한 느낌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실조증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이 자율신경이 뻗어 나오는 통로가 바로 이 뒷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뒷목이 뻣뻣하지 않게, 딱딱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 요즘에 고민이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계속 뒷목이 굉장히 뻣뻣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뒷목은 우리가 뇌를 쓰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런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그 하수구, 그 통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뻣뻣하면 뻣뻣할수록 뇌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다 좀 두려워하는 그런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뇌신경의 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도 쉽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자율신경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뒷목은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도 체크해봐야 하는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종아리입니다. 저도 한번 지금 만져볼게요. 네, 이 종아리를 만졌을 때 종아리가 말캉말캉 하는 게 아니라 딱딱하다. 그러면 이것도 또 건강의 위험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종아리는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체 쪽으로 내려간 정맥혈, 그리고 림프를 반대로 끌어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종아리가 딱딱하다면 이거는 펌프가 굳어서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태인 거예요. 박사님, 종아리가 딱딱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저처럼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더 정확한 거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요, 엄지하고 검지, 손가락으로 그냥 잡아보시면 돼요. 잡았을 때 잘 잡히면은 말캉하신 거고요. 만약에 딱딱하면은 잘 집어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제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내 몸 쪽으로 잡아 당기는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이걸 이완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 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 발목이 잘 안 꺾이거나, 아니면 당겼을 때 원래는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종아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시원한 느낌보다는 더 좀 단단하고 뭔가 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종아리가 좀 딱딱한 상태이구나 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종아리가 딱딱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순환 펌프들이 굳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그런 대사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림프 순환이 안 되면은 면역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염증 같은 문제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쌤, 그러면 이미 딱딱해진 종아리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요, 꿀팁이 있는데 그냥 만져준다고만 해서 풀리지 않아요. 반드시 늘려줘야 됩니다. 요즘에 뒤꿈치 들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뒤꿈치 들기 운동만 하면은 종아리가 점점점 수축하면서 더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제 여러분이 손이나 뭐 괄사 같은 걸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꿈치 운동을 해서 강화를 하면 좋은데 이런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늘려주는 방법은 아까 발끝을 내 몸 쪽으로 이제 잡아 당겨서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은요. 이런 벽에 손을 대고 서서요. 밀어주면은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늘려줘야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딱딱하면 병이 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여러 부분을 꾹꾹 한번 이제 눌러 보시는데 이 복부는요 단순히 그냥 살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장도 그리고 면역 세포들도 모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 본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만졌을 때 만약에 딱딱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 피하 지방보다는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내장 지방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이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담적이란 노폐물이 여기저기 쌓이는 경우에 역시 만졌을 때도 딱딱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를 만졌을 때 그 딱딱하게 만져주는 부위가 명치인지 또 오른쪽 갈비뼈 밑 혹은 왼쪽 갈비뼈 밑 또 배꼽 아래 어느 부위에 따라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면서 참조하셨으면 하고요. 이 복부가 딱딱해지지 않게 좀 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딱딱했을 때 곧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위, 네 부위를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디였죠, 여러분? 네, 바로 귀였고요. 두 번째는 어디였죠, 여러분? 네, 뒷목. 그리고 세 번째는 종아리. 그리고 네 번째, 이 복부.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부위는 특히 항상 부드럽게 관리를 해주셔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은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도 내 몸을 잘 돌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세요.